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 31분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건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지난 영상에다가 중간중간 댓글은 남기곤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바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체크 해볼게요. 일단은 미국 차트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 지수인데요. 지금은 다우 지수가 이게 주봉이네요. 주봉입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서로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60일선이 있는데 약간은 좀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긴 하다. 그죠? 근데 이격이 심하게 벌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이격이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죠? 자, 요런 구간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정도 구간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격이 많이 확대된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 정도까지 많이, 최대한 많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이격 축소 과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최악일 때는요, 뭐 다우지수가 정말 최악일 때는 이런 고점 자리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000 뭐 한 600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도 연련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61선이 얼마입니까? 36,000 정도 되네요. 36,000 정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에는 여기를 61선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대략 한 38,000 한 초반대 정도요. 대략 38,000 한 2, 300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38,000, 2, 300 정도까지는 이번에 4만 찍고 지금은 꺾였습니다. 그죠? 38,000 초반대 보고 있었는데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4만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자리 38,000 이게 얼마지? 120에서 있는 자리죠. 38,000 387 정도. 저는 이 정도 121선 자리 정도는 저는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지지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번에 38,000 초반대 38,000 아까 말씀드린 387포인트 정도를 저점을 잡고 여기까지는 하락을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다시 또 돌리게 되면 차후에 결국에는 이 4만을 넘어서 4만 5천, 6천까지도 저는 좀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어차피 최근에까지, 어제까지도 나스닥은 계속 종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다우가 꺾이는 사이에도.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뭐 조정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나스닥도 보시면 이 자리요, 16,500이라는 요 자리를 뚫어버리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16,500까지도 내려오기가 저는 쉽지는 않겠다. 정말 최악일 때는 나스닥이 16,500 근처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어쩌면 이 11선 정도요. 11선이 얼마냐면은 16,77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11선 정도나 아니면 네. 요 16,500 정도 요 자리까지도 좀 하락을 열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16,770, 2차는 16,50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우 지수가 네, 4만을 찍고 38,000 한 초반대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8,000 한 387 정도 되는 자리. 아마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나스닥도 그 지점에서는 뭐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지점이 16,500이 됐든 16,700이 됐든 간에 16,500은 다우는 절대 깨기 힘들다.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도 계산하기가 이번에는 좀 수월한 게 아닌가. 뭐 제가 너무 자만심인지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산하기가 왜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번 얘기한 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는 상승 채널인데 조금씩 제가 저점을 높여가는, 자,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자,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요 박스권과 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이건 상승 트렌드지 않습니까? 박스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트렌드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주봉상 그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점과 이 저점을 쭉 연결하는 선이 있고요. 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자, 이번 저점은 어디까지 올 것 같냐면, 대략 제 생각에는 이번 밴드의 하단부는요. 이번 밴드의 하단부는 대략 262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2620포인트. 그 다음에 밴드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시 돌리게 되면 다시 밴드 상단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략 287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고점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나오는 고점이 나올 수 있고, 밴드 상단이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밴드 하단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제가 메모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종목을,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라는 종목, 지금은 기아죠, 그죠? 기아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서 지난 영상에서요, 기아가 10만원 전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1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10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제가 여러분께 웬 떡이냐고 잡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아는 한 2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0만 3천 얼마인가 2천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네. 그리고 페노션도 제가 예를 들면서 지난번 영상에서요, 대략 장중에 3,920원에서 아니면 4,000원 요 구간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그 구간에서는 페노션도 한번 저점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페노션도 장중에 최대 저점이 3,88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기아는 10만원 전후에서 잡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기아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우지수는요, 아까 121선이 지지된 자리가 3,838, 죄송합니다. 38,380입니다. 4만 찍고 지금 38,380인데요. 요 자리는 저는 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자리까지 하락도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우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2620포인트 지지 예상이 됩니다. 주봉 밴드상 하단부입니다. 거기가요. 자, 그리고 또 인버스를 보시면, 인버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스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버스를 보시면, 자, 코덱스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1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3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4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현재는 5파 상승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3파 상승의 종가가 4,21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205원이거든요. 아마도 내일은 종가상 여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제 이 종가상 4,21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인버스는 마지막 5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파동의 길이를 일정하다고 예상을 한다면 인버스는 4,260원 정도 종가상으로 마무리될 듯 하고요. 뭐 최대 4,3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다시 크게 열어볼게요. 자, 코스피가 2620포인트 정도 지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600 오늘 얼마였나요? 2670 얼마였나요? 앞으로 한 4, 50 오늘 정도 빠진 정도만 더 빠지게 되면 코스피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대략 한 1.5% 정도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일봉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5파 상승이 완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을 잡으실 때 첫 번째 다우 지수가 38,380까지 하락이 되는지를 보시고 거기가 지지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20원 지지. 그다음 코스피가 2620, 인버스가 4260에서 4300 정도까지 상승할 때 그때는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저는 여러분께 좀 강력한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말고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지금 주봉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 달 월봉은 지금 5월달에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월봉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종합지수가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파동상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위로 땡기고 그 다음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위로 땡기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월봉상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이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요. 대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코스피는 2875 정도에서 한 2900 정도까지 최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이번 달에 연봉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6월 달이나 또는 7월 달에 이런 양봉이 떠버리게 되면요. 7월 달이나 6월 달에 7월 달에 양봉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5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점의 고점이 2875에서 2900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2800 주봉상 밴드 상단부도 되고요. 그 자리가 주봉상 밴드 상단부는 2875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 5파 상승의 그 끝자락 부분이 아닌가. 그 자리가 대략 한 290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 요 구간 정도에서 한번 고점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2875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서 12일에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말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부터 6월 달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잡더라도요. 가격적인 바닥, 지수가 바닥을 잡더라도 바로 끝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월 11일, 12일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지수가 그 전에 좀 바닥을 잡고 조금 행반 이후에 바로 상승으로 돌리지 않을까.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베팅은 6월 11일, 12일 FOMC 회의 전후에 적당한 시점을 봐서 베팅하시고요. 지금 미리 저점 들어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620까지 내려왔다든지 인버스가 4260에서 4300까지 올라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기간과 상관없이 저점 분할 매수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또 다우지수가 여기도 올라와야 되고 이 조건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이 전후로 될 가능성이 많다. FOMC 이후 전후로. 뭐 FOMC 바로 직전에 상승할지 뭐 끝나자마자 상승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점은 네, 28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나 전기 관련주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께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제가 전력 관련주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잠깐 한번 볼게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 종목은 일단 오파는 나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하나, 둘, 셋 떨어지고 양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21선을 깨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21선 결국 오늘 살짝 종가상 깨졌기 때문에요. 좀 더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캠트로닉스란 종목은요. 저는 3만 한 8, 9천 원까지도 이번에 이액 얼마를 찍었냐면 36,850원을 찍었는데 대략 이 고점 정도 근처요. 뭐 3만 8, 9천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도 저는 대략 이 고점 근처죠. 그죠? 네, 그 정도까지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지만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종목들은 올라갈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신 잘못하면은 같은 테마인 필옵틱스를 보시면요. 이 종목은 저는요. 오히려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물론 뭐 한 3만 원 근처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이 친구가 29,700원인가 7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래서 3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저는 이 친구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요, 물론 올라갈 룸은 많지가 않고요, 상승의 폭은 많지가 않고, 오히려 하락폭은 저는, 만약 이 친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 25,000원을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요, 필옵틱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필옵틱스가 25,000원, 지금 25,9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0원을 만약에 종가상으로 깨버리면, 이 친구는 저는 2만원까지 밀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2만원에서 다시 반등을 줘서 2만 한 3천원까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엔 다시 17,000원까지도 저는 하락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근데 아까 종합지수가 주봉상 코스피가 2620을 지지를 받고 또 월봉상 오파가 한번 상승 파동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지수는 제가 고점이 2875 정도 본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 친구들만 독야청청 하락을 해서 17,000원까지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 친구들도 한 번 더 남들 올라갈 때 따라가서 아까 캠트로닉스처럼 뭐 3만 8, 9천원까지 한번 땡겼다가 그 다음에 크게 빠질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종목들은 올라갈 룸보다는 하락할 룸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조금 저는 무리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피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깨끗한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나 전기 관련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전력 관련주나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LS 일렉트릭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릴 때 18만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잡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18만원 목표가도 훨씬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저는 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AI가 뭐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요.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자력 관련주들, 그다음 수소 관련주들, 그다음에 냉각 에칭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원자력 관련주는 뭐 한전사람,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쭉 많습니다. 보성파워텍 중소기업도 있지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대략 한 2만 원 정도 오면 좀 우리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 에칭 관련주 중에서는 LG전자도 우리가 좀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상당히 그동안 무거웠거든요. 자, 이 무거운 박스권을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요. 지금 일봉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래를 싣고 지금 장대 양봉을 세웠다는 얘기는 바닥권에서, 그죠? 그리고 기관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좀 가열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형주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대형주들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올 때 뭐 10만 원 정도 내려오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10만 원 정도까지 면 땡큐 하고 받으셔야 되고요. 저번에 이제 기아 자동차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내려오면 무조건 땡큐 하고 받으시라 그랬죠. LG전자도 10만 원 근처 다시 한번 되돌림 온다면 땡큐 하고 받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한 5천 원 정도를 1차 매수 타점, 그다음에 10만 원을 2차 매수 타점을 보시고 한번 LG전자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매매. 자, 주봉을 보시면요. 바닥에서 완전히 기다가 행보하다가 드디어 고개를 치웠거든요. 물론 보조 지표들은 이제 가열권에 점점 올라오곤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갈 자리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고개를 하나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 이 거래는 기관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작은 짝꿍댕이를 만들고 좀 돌리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월봉상 대략 한 12만 원 정도에는 걸리겠죠. 그죠? 자, 12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10만 5천 원 정도는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하면 10만 원까지 빠져주면 정말 땡큐겠지만 10만 5천 원만 돼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한번 홀딩 해보시면 괜찮지 않나. 월봉상 보조 지표들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LG전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대형주다 보니까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에 팔고요. 10만 5천 원 오면 사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대충 10% 이상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젠 LG전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2만 원 근처 정도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냉각 애칭 관련주 중소기업 중에서는 GST라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종목도 하나, 둘, 일단 5파는 나왔지만 5일선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기간 외국인 수급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찝찝한 게 너무 많이 예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조금 이거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까지 제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봉 볼까요? 일봉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런 종목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아까 LG전자는 바닥에서 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조금 눌려지면 GST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냉각 애칭 관련주라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 그다음 수소 관련주도 보시면요. 자,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잠시 뭐를 볼까요? 수소 관련 상하프론테크 한번 볼까요? 요거 상하프론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하프로테크라는 종목도요. 보시면 파동상 1, 2, 3, 4, 5, 5파가 일단 나왔죠. 일봉상, 그죠? 자, 고점이 나왔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봉 2개 떨어졌으니까 큰 음봉이 한 개 정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런 지점요. 22,5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겠죠. 그죠? 자, 22,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22,500원 정도요. 일단 5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22,500원 오더라도 바로 강하게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일단은 22,500원 정도에서 지지 렌즈를 보시고 거기서 약간 행보하면, 왜냐면 5일선이 꺾이고 10일선이 꺾여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들어놓을 때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또 수소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주봉을 보니까 많이 올랐다, 그죠? 보조지표도 많이 가열권에 들어와 있긴 한데요. 네, 수소 관련주들은 저는 글쎄요, 이미 한번 해먹고 놓은 종목이라서, 이 섹터라서요. 한번 보시면 이 월봉인데요. 여기서 한번 해먹었죠. 1,
3, 5를 만들면서 큰 대시세를 한번 해먹고 놓은 종목이거든. 이 종목 수소 관련주들은요. 주봉으로도 보시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봉우리 3개 나왔죠. 이런 완전히 해먹고 놓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한번 해먹고 놓은 종목을 물론 뭐 지난번 행보했던 요 자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매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런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소 시대가 열리고 이런 관련주가 실적이 이제 진짜 저번에 전기차 실적 잡히듯이 배터리 관련 실적이 막 영업이 급성장하듯이 그런 식의 잡히지 않으면 이런 시세를 당장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의 한계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 행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죠? 바로 못 가겠죠. 대충 뭐 3만 원 정도, 3만 1천 원 정도, 3만 2천 원 정도인데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정도 가격 2만 2천 원에서 대략 한 3만 원 정도 그 구간에서 좀 박스권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이나 수소 관련주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LG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 에칭 관련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은 스케줄이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요. 이미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네이버 웹툰이 뭐 네이버 나스닥 상장하는 뭐 그런 이슈라든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는 고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진 않으니까 그런 정시 종목별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토스 관련주도 시장에 이미 좀 많이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지만 완전히 그게 고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시 일정에 맞춰서 또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선주들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한동훈의 관련주 같은 특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최소한 경선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 경선에는 그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요 하루 이틀 매매될 게 아니고요 꾸준히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럼 지가 알아서 때 되면 갑니다. 얘네들은 자, 월봉 보시면 자 어마어마하게 지난번 대선 끝나고 패배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월봉도 원행을 쭉 돌고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열권으로 보이지만 세력들이 관리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단타 치기는 쉽지 않고요. 월봉상으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대선 관련주도 여전히 포트에 관심을 조정시 이번 기회에 좀 조정을 받아주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시장이 매매하기가 의외로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장이거든요. 추격 매수했다가는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몇몇 섹터만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수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62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점이 한 번 나오고 주봉부상 밴드 하단부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종목을 찾기가 힘드시면요. 기존에 주도하던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차라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반도체 관련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라든지 삼성 체인에 연결되는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닉스 관련 HBM 쪽으로 가시든지 하여튼 기존의 반도체주를 차라리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종목 고르기 힘드시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전력이나 이쪽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요.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수소나 냉각 에칭 이쪽을 차라리 관심을 가져 이런 쪽을 하시고요. 일반 개별주들도 아까 이런 종목별 스케줄에 관련주들 그때 또 저점이 나오면 또 싸게 한번 들어가서 또 그 스케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들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들고 계시면 지겨우시더라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듯 하고요. 개별주들도 보면은
제가 보기엔 가격적으로는 거의 좀 바닥이 놓은 게 아닌가요? 노바렉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 친구는 제가 한 5, 6개월 전부터 이 친구는 앞자리가 팔자가 나오면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앞자리가. 근데 최근에 앞자리가 8,840을 한번 찍었습니다. 8,840원. 그리고 좀 돌렸는데, 뭐 지금 당장 이 친구가 제가 급등해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21선도 꺾였고, 5일선이나 11선도 들어 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보를, 가격 조정 좀 받아야 되고, 이 친구도요. 행보를 좀 하면서 이평선에 들어 누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8,840원을 이번에 저점을 찍었지만요. 만약에 8,6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노바렉스 같은 종목들은 8,6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이런 종목들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봉상, 파동상, 오파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 수급은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수급이 그렇다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꼬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등한 종목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옆으로 이제 좀 행보를 하면서 이 밴드 하단부에 들어와 있는 일봉상 보니까 그죠? 네, 이런 종목들 주봉 볼까요? 네. 가격적으로 큰 부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반 개별주이긴 해서요. 남들 오를 때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까지 소외해 왔듯이. 근데 뭐 조금 포트에 조금이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삼익TH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일단 오파는 나온 듯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 종목들도 크게 많이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수급은 그렇게 최근에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급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들어오진 않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가격적으로 여기서 뭐 크게 뭐 더 빠질 자리 있겠습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20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는 뭐 조금 더 밀리더라도 1, 2% 정도 밀리지 않을까. 더 이상 밀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전에부터 제가 앞자리 8자 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팔자가 오긴 왔습니다. 8,600, 700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때 저점이 얼마죠? 8,800원이네요, 여기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 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다 생각해요. 그때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뭐 21선, 11선, 5일선을 완전히 뭐 급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왔네요, 최근에요. 자, 이런 종목들도 보면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까지 왔거든. 일반 개별주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밴드 하단부까지 왔고 주 월봉선도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뭐 비중을 많이 넣었다 괜히 또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조금 이제는 관심을 좀 넣어놓고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개별 종목 중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안 올라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부담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2620포인트 저점이라 본다면 차라리 나는 반도체 관련주구나 아니면 KB금융같이 KB금융도 오파를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눌려진 거거든요. 음봉이 한 번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KB금융은 여기서 A, B, C 파 하락까지만 나와버리더라고요. A, B, C 파 하락까지만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빠지면 먹을 게 더 많은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KB금융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9만 한 3, 4천원, 4, 5천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KB금융까지 봤고요. 지난번 영상 올려드릴 때 롯데에너지 댓글을 말씀드렸는데 롯데에너지 뭐 트레이더즈는 4만 원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때 4만 원 찍은 겁니다. 이때요.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기존에 주도했던 중에 많이 빠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연계돼 있는 애들. 그다음에 뭡니까? 애플이 AI 뭐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 또 출시가 된다고 한 달 뒤에 또 삼성이 또 AI 관련 스마트폰이 출시된다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도 그렇게 뭐 당장 많이 오른 종목이 없다면은 좀 관심 가져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부품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최근에 새로 뜨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LG전자 같은 뭐 애칭 관련주들 자 이런 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일반 개별주 중에서도 저점 넣은 종목들 좀 있고요. 이런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나스닥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주이거든요. DNC 미디어 같은 종목도 보시면
요 정도 자리는 지지가 저는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가 저는 대략 한 2만 한 6천 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2만 6천 원 전후 정도를요. 근데 2만 7천 원 찍고 아직 2만 6천 원까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뭐 여기서 바로 이평선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돌려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보기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2만 6천 원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들고 있으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위로 한번 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는요. 미스터 블루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 앞자리가 자꾸 앞자리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이 중간 다리 두 번째 자리가 저는 한 2,400원 정도 싶었는데 지난번에 요때인가 2,420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2,380, 90 정도는 안 왔더라고요. 2,400 정도 전후라 봤는데 이때 한번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종목들도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입니다. 좀 한번 잘 체킹해 보시죠. 오늘 기간이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좀 들어왔지만 잘 체크하면 보시죠. 들고 계시면 또 언젠가는 얘들이 때 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TSI 같은 종목도 보면 최근에 이 친구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전혀 오른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보시면 월봉상 별로 오르지도 않고 이제는 훅 빠져버렸는데 월봉상 보면 이 친구는 좀 눈에 띄는 게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 5파가 떨어졌고요. 그다음 양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다음 달에 음봉 하나 살짝 장중에 진짜 월 중에 한번 맞을 수 있는데 음봉이 살 떨어질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자, 일봉이고요. 이거는 일봉입니다. 많이 빠졌죠. 올라가려면 이 친구도 좀 매물근이 아마 첩첩점점 쌓이긴 한데요. 가격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이 친구가 좀 돌아간다는 느낌 좀 보고는 있는데 요거는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기관들도. 네, 참고로 하시고 이건 개별주다 보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도 역시 자동차 관련주도 여전히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